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좋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 윤상인 미술 해설가를 모시고 재미있는 내용의 목소리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해설가 윤상인입니다. 한 번도 건들지 않은 주제, 누구도 알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우재국 원장님과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는 얘기. 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네. 답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네.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다루실 세 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세 분 뭐 미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모두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르네상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3대 거장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요 세 예술가들은 목소리가 어땠을까? 또 그중에 어떤 분의 목소리가 가장 매력적이었고 또 어떤 분의 목소리가 가장 안 좋았을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세 분은 기본적으로 뭐 미술사 쪽으로는 15세기, 16세기라고 하면 뭐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기 시기인데 그 15세기, 16세기 시대 정신을 예술로서 가장 잘 표현한 세 명의 작가들이 아닌가. 물론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세 분 이외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 이 세 명이냐? 그 당시 시대가 원했던 것들, 특히 이제 뭐 르네상스 이전의 종교 중심의 사회와 르네상스가 시작을 하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대두가 되는데 당시 예술가들은 이 두 가지의 사회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타협시켜야 될 것인가. 그 타협을 가장 잘했던 예술가 세 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작품 세계와 성격, 그다음에 또 삶에 대한 태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목소리에 충분히 반영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관심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뭐 제가 그분들을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 시대를 같이 살았던 뭐 미술사가들이 이제 그들의 삶이라든지 작품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작가가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유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답니다.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약속이 많았던 거죠. 약속이 많았던 건 이 사람 저 사람이 라파엘로 원했다는 얘기고요. 원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술적 재능도 매력이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 있지 않았나.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라파엘로라는 작가가 살았을 적에 두 명의 교황이 있었는데 라파엘은 두 명의 교황을 모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리어스 2세 교황, 다음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라는 교황을 모셨는데 이 두 명의 교황도 라파엘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말 잘 듣고요. 성격 좋고요. 반대로 미켈란젤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외골수였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좋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부드러운 성격, 친절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한다? 그럼 목소리가 좋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골수로 혼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워밍업 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목소리도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 쓸 상황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목소리의 개발에 더욱더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확실히 다빈치하고 라파엘로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나. 다빈치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었고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선 대화를 많이 하고 목소리를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다빈치는 멋부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아주 잘생겼다라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법한 남자가 라파엘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태리 남자들, 그 잘생긴 남자들이 그 쨍한 목소리를 내는 그 스핀도라고 하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정말 쨍하면서 쭉 뻗어나가는 이런 목소리들이 라파엘로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쨍한 목소리인데 이게 되게 친절하거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되면 그게 되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쨍한 목소리, 키가 작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쨍한 목소리인데 외골수였단 말이죠. 그렇죠. 신경질적인 반응이 합쳐지면 이제 그 목소리가 우리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쨍한데 부드러웠냐? 그렇죠. 쨍한데 신경질적이었냐? 이게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가르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통과는 목소리가 매우 관련이 있죠. 남자들은 엉덩이 둘레, 여자들은 허리 둘레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각각의 성에 맞는 목소리를 잘 내고 그런 소리들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연구가 남자는 있어요. 엉덩이 둘레가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엉덩이 둘레가 두꺼운 사람들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이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다빈치가 권장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알기로는 좀 진중한 성격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이 덩치가 크면서 진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말의 속도 좀 느리셨을 것 같아요. 라파엘로하고 예. 미켈란젤로는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라파엘로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시간이 없거든요. 부족해요, 늘 시간이. 빨리빨리 말해야 돼요. 네. 속도가 빨랐을 거고.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아. 그 라파엘로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아. 우리 좀 아테네 악당이나 이런 자기가 자기를 그렸어요. 보정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자기가 다 보정이죠, 뭐. 그렸기 때문에 네. 너무 꽃미남으로 그려놨죠. 아. 그리고 이제 또 맞은편에는 당시 자기 여자친구까지 같이 그려놓은 걸 보아서는 굉장히 로맨티스트였나. 사실 연기자들도 연기라고 할 때 목소리가 주는 매력이 정말 어떠냐. 저는 뭐 이병헌 배우님, 뭐 예. 박해일 배우님 이런 분들은 목소리가 주는 아우라에 그냥 쑥 그냥 빠져들거든요. 목소리가 정말 연기에 너무 중요하다.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21세기는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근데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연구도 있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보다 목소리, 그러니까 그 내용 외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도 네. 사실 있습니다. 어떤 톤이 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성적인 매력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남자들은 낮은 목소리, 여자들은 높은 목소리가 매력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적인 매력에 네네. 국한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남자들은 낮은 게 좋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들은 보통 한 130에서 한 140Hz 사이, 여자들은 한 240Hz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우리가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는 또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 근거를 해보면 저도 낮은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 240이면 여자로서도 높은 소리고요. 남자들은 130에서 한 140Hz 정도의 네. 피치는 남자 평균 피치보다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매력을 느끼는 목소리는 조금 더 높은 목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높은 목소리를 냈을 때 기본적으로 상냥함, 쾌활함, 친절함이 배어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누굴 만났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잘 지내셨어요? 이 목소리와 너무 반가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치를 봤을 때는 좀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다. 성적인 매력에서는 이런 부분. 낮은 목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매력은 약간 높은 예. 톤이. 또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단기적 성적 매력과 장기적 매력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단기적 성적 매력은 낮은 목소리가 더 유리한데 장기적인 목소리는 좀 높은 높고 목소리가. 어찌 보면 높은 목소리가 조금 더 젊은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젊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목소리가. 높은 목소리와 낮은 목소리는 성대의 생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 성대의 생김, 뭐 성대의 길이, 성대의 두께, 그리고 우리가 공명강,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좌우가 됩니다. 네. 목소리는 오자국